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오늘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데 전문가님의 한마디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시장은 변동성, 종목은 친환경이 대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떤 시장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외국인 수급에 의한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종목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한마디를 좀 잡아왔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은 간밤에 미국 시장 자체는 뭐 좋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경제 지표들이 약간 혼조권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장 초반에는 좀 정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3일 연속 매수가 이어졌고 현물시장 같은 경우도 양호했던 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대규모 선물 매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 선물 매도의 그 흐름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 시작부터 한 2, 3천 정도 매도가 나온 이후에 12시 한 반 정도, 2시 정도 전후까지 선물 한 1조 2천억 정도까지 좀 팔았고요. 1조 2천억까지 좀 팔았고, 그 이후로 매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조 2천억대 매도에서 한 1조 원 정도, 좀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는데 대신 줄어들었고 또, 현물 시장에서도 아마 오늘 10시 한 40분 정도에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매도에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수로 좀 들어왔었어요. 이런 또 부분인데 일단은 장 초반에 시장 하락 부분 자체는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도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좀 하락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추석 또 연휴를 앞둔 하루 앞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명절 앞둔 그 불확성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막판에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장 초반에 외국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가 현선물 매도가 나왔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외국 투자가들은 선물 매도 부분 자체를 좀 축소를 했고 2, 3천 정도 축소를 했고 현물시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매수로 좀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종가가 저점으로 끝났다는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수급 공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시한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집중된 물량 자체가 오늘 내일 정도에 출회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마감이 좀 된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내일 그 FTSE 지수 리밸런싱 일이거든요. 9월 17일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FTSE 리밸런싱 전후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수가 유입 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매도가 나온다는 그런 어떤 과거에 그랬던 흐름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인지 내일 아마 흐름을 좀 알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는 선물 매도가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약간 선전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늘 장대음봉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분위기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등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무리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종목들은 좀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니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 자체도 이런 흐름이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수는 상당히 변동성이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2차전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섹터들인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가스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제 가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부산가스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워낙 급등이 나와서 차트가 갭상승해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SK가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는 쪽인데 이제 가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도
가스와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주가 상승 자체는 아무래도 천연가스 자체가 급등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 부분 자체도 환경입니다. 결국은 천연가스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규제에 의한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오늘 시장 한마디 자체가 시장성은 계속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시대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특징 종목 중에서 아마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보시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혜주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천연가스 자체가 9월 초 이후에 보니까 18.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현재 5% 정도가 넘어선 상태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영향권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심의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인 상승 움직임 전개됐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거든요. 유의들한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데, 탄소 포집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쉬었다가 가는 종목들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집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크지만 여전히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내일은 아무래도 뭐 명절을 하루 앞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간망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간망 심리가 지배적일 것 같고요. 대체로 그렇지만 명절 전에는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제가 경험적으로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하락 부분 자체가 앞서 이제 가장 부분 자체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오늘 일시적인 매도인지 다만 좀 긍정적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 시장은 3월 1조 2천억 정도 이상을 팔았다가 막판 2천억 정도 줄여놨고 또 현물도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 부분 자체는 약간 일시적인 그런 단발성 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최근에 시장에 형성되었던 박스권 내 등락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방향은 추석 명절 이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 23일 우리 시장이 열리는 그날 FOMC 회의 결과를 알고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도 FOMC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등락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플러스 해석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본격적 시장 자체는 FOMC 이후를 추석 연휴 이후를 좀 대비하는 그런 기획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후에는 뭘 봐야 되느냐? 시장 자체는 결국은 추석 연휴 이후 자체는 실적이고 그다음에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었죠. 이슈 중심의 종목 차별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세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되고 있는 쪽은 친환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자체는 여전히 친환경 쪽에서 관심 가지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지난주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친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제가 자주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코롱이었거든요. 코롱하고 OCI라든가 코롱도 지난주 얘기하자마자 단기간에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OCI라든가 OCI 같은 경우도 신고가치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수화학도 제가 네 종목을 얘기했던 건데 다 신고가예요. 다만 제가 JC 케미칼을 제가 얘기했던 거 JC 케미칼만 주가가 부진했던 거고 즉 환경 관련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에 환경 관련 이슈 자체가 지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관심 자체는 친환경이 관심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반전하기 위해서는 IT가 항상 포함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IT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인데 일부에서는 유가 강세에 따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가 강세 화학업종이 스테이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제품 가격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가 되고 있지만은 화학업종 일부 오늘 NCG 계열 자체는 현안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시대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쪽은 친환경 관련 쪽이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코롱 인더라든가 이런 또 종목들이거든요. 그냥 관심 자체는 여전히 친환경 쪽과 그다음에 경기 관련 IT 중심의 철강이라든가 화학 그다음에 조선 이쪽은 건설 쪽은 순환매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과 관련된 주요 의료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생산 중단을 해가지고 악재가 부각좀 됐었는데 베트남이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관련 OEM 의료 기업들,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섹터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환경 관련해서 좋다. 2차전지 소재는 너무 좋은데 요즘에 셀업체는 본업보다는 이 분할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받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 분할 이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한 4% 정도 밀렸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룹사 나란히 밀렸고 SDI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쪽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뭐 약간 이런 말처럼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주가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셀업체 어떻게 좀 보세요?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요. 소재를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분할 이슈보다는 저는 배터리 업계 지금 구조적인 약간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폭발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원계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이 지금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약간 바뀌어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다 리튬 이온전지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기라고 좀 부분 좀 봐요. 이제 분할 이슈도 그런 또 불확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소재 관련 종목들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회사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화학보다는 분할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관련해 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리튬 이온제 배터리 사이에 어떤 어디가 좋냐 나쁘냐 그런 쪽에 논란이 숫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논란이 좀 벗어나야지 관련 또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올라갈 때 상승 따른 것 자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